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기예보대로 날씨가 세찬 바람과 함께 엄청 추워졌죠. 제가 작업 중간에 잠깐 이제 옷을 껴입고 지금 이 영상을 킨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이제 부랴부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선생님은 그 일당으로 일시키는 것과 이렇게 도급으로 일시키는 거, 일당, 대마, 예를 들어서 날릴, 도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루하루 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기로 하고 턴키로 통째로 그냥 이게 뭐 노가다용으로 웃기로 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당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것과 이렇게 좀 그 그냥 얼마에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어린 그 지금 막 직업적으로 일을 배워야 되는 친구를 보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우선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이 경험을 쌓으면 이게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조금만 일을 배우고 해보면 궁금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다만 지금은 이제 좀 보고 듣고 배운 게 부족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땅하게 누구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도 애매하다는 건데 글쎄 말하는데 돈 드냐? 그냥 물어보세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 부탁하고 아무한테나 물어봐갖고 좋은 답변을 얻기 어렵겠지만 지금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나 또는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문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물어봐라. 그냥 대놓고 물어봐라. 몰라서 물어보는데 뭐 그거를 누가 보면 모르냐. 애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간 보려고 물어보는 건지 장난치려고 물어보는 건지 이 선수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도움이 되게끔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복이죠. 그래서 일단 그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분리하는지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 저는 제가 직접 망치를 잡지 않고 진두지휘 할 때도 목수들은 전부 날릴로 썼어요. 오야지를 지정하고 그 오야지가 몇 명의 목수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얼마씩 주기로 해서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대충 나오니까 며칠간 공사를 하면은 이게 전체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목수는 대부분 이제 날릴로 일을 시켰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날릴로 일을 시키는 걸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목수 일은 날릴로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맨 막바지에 문짝을 달거나 수전을 달거나 이런 것도 날릴로 일을 시켜요. 그냥 일당을 줍니다. 성실한 사람 불러다가 일당 준다고 뭐 하루에 할 거를 3일씩 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주어진 시간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페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전이라든지 문짝을 단다든지 이렇게 인테리어 다 하고 페인트 벽지 다 하고 마루 다 깔고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그 날릴로 시켜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목공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가끔 가다가 토목 공사를 하거나 이제 뭐 그런 건 다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릴로 쓰는 사람들 쓰는 분야를 쭉 말씀드리면 일단 목공, 그 다음에 수전, 문짝 이런 것들 마감이 거의 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방수공사, 방통공사, 그 다음에 방통이라는 건 뭔지 아시나요? 그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지고 올라가서 갖다 붓고 뭐 이런 것들을 방통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꼼방은 자재를 운반하는 걸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자재를 옮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벽돌 몇 장, 뭐 세면 몇 포 이런 식으로 어지간한 사람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이게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뭐 튼튼한 몸뚱아리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부분 건장한 20대의 젊은 청년들도 하루 이틀 일하면 퍼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꼼방 이런 것들은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당을 주죠. 근데 일당을 주고 그냥 하루에 대부분 다 일을 끝내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 일당 안에 또는 하루 이틀 일당 안에 알아서 일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맡깁니다. 그게 일당이나 도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여서 그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는 장식, 데코레이션, 오나먼트 이런 것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시간당 페이나 데이 페이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잡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 일용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뭐 아파트 입주하고 이런 때는 입주 청소가 그냥 평당 얼마 해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제가 그 팀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본 적도 없고 다 외국인들이 그냥 가서 창문 열어놓고 올라타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건데, 참 보면 딱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들보다 수입이 날 거예요. 그게 확 몰려서 일에 들어갈 때는 오야지들이 뭐 하루에 수백만 원씩을 번다 그럽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나?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구만. 어쨌든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면 목공 그리고 수전 문짝 이런 마감에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잡부 이런 것들 일용직들, 그 다음에 방수 그 뭐 방통 꼼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 데코레이션 장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일당제로 쓰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전문가 아니면 굳이 궁금해해야 될, 전문가의 길을 갈 분들 아니면 궁금해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경험이 없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어서 아마 이게 그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대충 제가 일당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부류들 분야들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대마, 도급 이렇게 웃기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들이 어떤 거냐? 전체 페인트 같은 겁니다. 페인트 공사. 왜 페인트 공사를 일당으로 안 쓰냐? 이게 기초 퍼티하고 뭐 빠데라 그러죠. 뭐 이런 거 하고 마감 뿌리고 이러는 게 인력이 바뀌어요. 이게 몇 사람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두 사람에서 일하다가 빼빠칠 때만 한 대여섯 명 들어왔다가 뿌릴 때는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칠을 해야 되는 칠의 종류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오야지가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당으로 써버리면 일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공사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얼마, 주택은 얼마 이런 것들이 우리 통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인트 공사는 대마로 한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대마로 합니다. 물론 아주 규모가 작아서 뭐 4평짜리 조그만 뭐 네일샵을 한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다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길어야 이틀이에요. 어쨌든 그 페인트 공사나 전기 공사나 이런 것들 다 평당 얼마라는 개념들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를 들면 벽돌을 쌓는 조적은 그냥 벽돌 한 장당 얼마의 인건비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 특히 겨울에 일이 없거나 작은 카페 공사의 부분적인 조적인 경우에는 가끔 일당으로 고용하는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일당으로 주나 장당 얼마로 주나 비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좀 신경 덜 쓰고 알아서 열심히 좀 책임지고 일하라고 이렇게 도급제로 이렇게 통째로 맡겨서 그냥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타일이나 대리석, 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평당 얼마의 단가들이 있죠.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상제, 예를 들면 이제 바닥재들, 뭐 장판, 데코타일, 데코우드, 무슨 뭐 강화마루, 원목마루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역시도 다 마찬가지로 평당 얼마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과거에 장판 깔고 데코타일 깔고 이런 분들은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나눠 먹으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힘들어도 혼자 그냥 끝까지 그렇게 묵묵히 해서 혼자 하고 갑니다. 이 옆에 누가 걸리적거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게 난이도가 있거나
평수가 넓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어지간한 현장 혼자 들어와서 자재 넣고 깔고 다 치우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평당으로 주기도 하고 대부분 그냥 그렇게 통째로 그렇게 주면 알아서 그 깔끔하게 일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 같은 경우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일당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간판도 보통 이제 가로 세로 크기당 자당 이렇게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맡기는 편이고 과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내 곳곳에 대로변에 조그만 간판 가게들이 많았죠. 요즘은 대거 없어졌지만 간판 가게들이 그 횡단보도 옆에 또는 횡단보도 옆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보도블록 인도 위에다가 간판 내놓고 거기서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조립하고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직접 간판 가게에서 그 간판을 다 조립하는 가게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간판은 공장에서 그냥 찍습니다. 간판 가게는 그냥 디자인만 돕고 그러니까 오다 받아서 공장에다가 발주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준 간판을 갖다가 달기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시팅, 시트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것들만 직접 가서 손으로 몸으로 다 하고 간판은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공장에서 찍어 갖고 나오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공장을 고르면 이게 하자가 엄청 생겨요. 잘못된 그 아주 그 저급하고 싸구려인 하자 많은 수입산 자재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게 간판 단 다음 날도 이게 불이 꺼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화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간판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해요. 디자인은 제가 하면 되니까 간판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간판 공장에 일하는 실장이나 거기에 선수들이 시간 날 때 와서 간판을 달으라 그래요. 깔끔하게 잘 답니다. 그분들이 경험도 많고 그거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런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맡겨만 놓으면 그 사고 안 치고 일을 잘 하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뭐 시트지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깔끔하게 잘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명은 전공들, 전기 기술자들이 다는데 그 조명을 사기 위해서 옛날처럼 막 어디 을지로 용산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를 뒤져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조명을 고르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조명 가게의 재고가 없고 본인들이 핸들링이 어렵다면 그냥 바로 그냥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면 좋은 점은 있어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장점은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혹시라도 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이 스스로 직접 다니면서 이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야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하고 하든지 아니면 조명 가게하고 해서 좀 다양성을 확보할 건지 조명 공장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다 거래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조명 가게하고 붙으면 공장 독과하고 조명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 한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 이렇게 매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그 도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당으로 하는 경우나 도금으로 하는 경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형식보다 그때그때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들, 그 기술자들이 훨씬 중요하죠. 전부 다 일 못하는 개념 없는 외국인들만 다 깔려 있는데 와가지고 일 못하고 사고 치고 속색이고 가는 사람만 있으면 정말 일 시키는 사람들은 이 마음고생해서 정말 이 머리 빠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모든 분야 대부분의 분야를 다 대마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남는 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마를 맡으려면
자기 인건비, 남의 인건비, 경비를 빼고도 돈이 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목수 10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전체 얼마에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목수 오야지가 나머지 9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일을 열심히 하겠죠. 망치를 잡고. 또 아니면 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수 10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뭐가 좀 삐걱거리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한 달이 됐는데도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2, 3일만 더 일하면 나머지 9명 하루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수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야지는 3일만 더 일을 해도 그냥 돈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갈 거예요. 아마 3천만 원까지는 아닌가? 돈 1천만 원, 1, 2천만 원 그냥 인건비하고 경비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본인 걸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기로 한 것도 그들은 한 달 이내에 끝내야만이 그나마 이제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 대마라는 게 되게 불안정한 어떤 그 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야리끼리 그다음에 품앗이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우리를 더러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없는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열정? 서양 말로 하면 뭐 뚜디에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일을 하면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일에 막 불이 붙었다가 탄력이 붙었다가 쉴 때는 좀 팍 쉬었다가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일하다가 고심하고 일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어떤 개인주의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게 물론 우리께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패턴과 우리의 패턴 이게 서로의 루틴이 사실은 어느 게 무조건 좋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재미난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봐서 그거를 우리 걸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배웠고 또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자꾸 관심 있게 보고 배우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거에 관심이 없어요. 배우려고도 안 해. 어차피 본인들의 스케일이 크고 본인들이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같이 특이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 관심 갖고 자기들이 수근수근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집 짓고 그럴 때 이렇게 마당에서 해가 마른 데서 이렇게 집을 짓다고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에 여기다 깃도 멋낸다고 뭐 하나 딱 꽂고 고글도 하나 이렇게 좀 햇빛 반사 이렇게 눈부시지 않게 딱 쓰고 그리고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 뭐 포토 케이블 라우터 이런 걸로 루타들 쫙 하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그래요.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저런 거는 정말 1등급 캐비넷 메이커나 저런 거 잘하지.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대패질 한다고 나무로 된 손대패 끈을 갖고 쫙쫙 깎고 있으면은 와서 그거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동서양의 문화 이런 걸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킬,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내공에 따라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다 데모하면 남는 게 없고 가급적이면 좋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건비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돈이 남겠죠. 그래야 수익성이 올라오겠죠. 전부 남겨주고 나면 여러분들 뭐 남습니까? 당나귀 이 귀 떼고 거시기 떼고 그러면 당나귀 솔직히 뭐 남어. 그래서 좀 똑같은 공사를 경쟁력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공사를 맡아서 거기서 여러분이 수익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날일과 대마를 분리하고 굉장히 조리 있게 공사를 해야 돈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덤벙덤벙 일하는 남자들보다 꼼꼼하게 일하는 여자들 디자이너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피 마르고 남들도 피 말려야 그게 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적당히 예를 들면 하루 잠깐 쓰거나 작은 공사 하나 할 때는 좀 덜 남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만들어 놓고 정말로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을 받아라. 그거는 본인들한테도 큰 공사가 돈이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조언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일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목졸르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목졸려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바로바로 걷어내라는 거야. 그거는 유통기한이 다 됐다. 너하고 인연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저한테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사람 소개는 상대적이라는 거야. 저한테 와서는 일을 잘해도 딴 사람한테 소개했더니 개판 치는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한테는 다 욕을 먹는데 저한테만 오면 그렇게 아주 정말 전문가답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굴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못했다고 욕할 것도 없어. 나는 어리버리한 사람 소개 안 하거든. 아주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다급하거나 정말 대책이 없을 때만 소개하지 잘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봐야 낙가마밖에 더 되겠냐고. 그래서 그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내공이나 여러분들의 그 현재 위치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의 크기, 어떤 공사 금액, 전체 금액, 그리고 예산, 그리고 현장 상황, 현장의 위치,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하되 여러분들 나름대로 잠 안 자고 며칠을 고심해서 분리해서 해야 여러분들 그 주머니 사정이 그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조리 있게 공사를 해야 그래야 수익성이 줄지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하는 전문가들, 특히 어떤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나머지는 턴키나 대마를 맡기고 이렇게 공사 전체 끌고 가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선택을 잘한 것이다. 주특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해갖고 돈을 벌기는 어려운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반드시 너의 전문 분야를 하나씩 키워라. 이렇게 조언하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그 자기 분야에서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을 쓰지 않고 자기 기술 가지고 한 분야를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버벅대면 이게 돈이 안 남아요. 다 남 찢어줘야 되니까. 자기 거에서라도 좀 세이브가 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고 어떤 거에선 플러스가 되고 어떤 공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리 있게 하라는 좀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건축과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일을 그 일당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어떤 일을 좀 도급으로 해서 하면 좋은지 저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건 뭐 저만의 방식이니까 다른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나 업체나 사장들이나 디자이너나 이런 프리랜서들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없으니 우리끼리 직접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잡일들, 이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면 폼 잡고 그냥 그 지시만 하고 안 하고 이러지 않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그냥 해버려요.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수고를 해줘야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겠고, 어떻게 하자고 결정은 제가 해서 때로는 상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사실 저보다는 좀 더 빠릿빠릿하고 저 머리 팍팍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많이 해줘야 사실은 모든 일이 좀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전체를 진두지휘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오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를 믿고 고용해 준 사람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상당 부분 이게 세이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재값이든 인건비든 어쨌든 이렇게 과하지 않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서로 보답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일과 대마루 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하고 여러분들의 패턴이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인테리어하는 디자이너들 후배들 만나면 뭐 후배라 그래서 뭐 학교 같이 다닌 거 아니니까 같이 일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냥 후배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공사를 이렇게 몇 명이서 이거를 며칠에 끝낼 수 있냐고 물어봐요. 본인들이 이제 공수가 있다고, 자기네가 품셈을 계산해 놓은 게 있다, 더 이상 돈을 안 쓰고 어떤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어떤 그 공정을 마무리하려고 한 게 있는데 그걸 물어봐요. 저는 대답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세상 일은 대충 통계라는 건 있긴 하지만 그 하루 이틀 차이가 아까우면 그냥 다른 사람 쓰라 그럽니다.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지나치게 요구하고 따지는 사람들 일은 잘 안 해요. 왜?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일당을 받고 갔는데 5일이 걸리든 7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그냥 일한 만큼 돈을 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5일 일할 거를 열흘로 일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런 걸 가끔 가다가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잘 안 가, 그런 데는. 그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 현장은 잘 안 갑니다. 우리는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뭐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은 있어도 농땡이 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일은 없어. 저하고 일해본 분들은 아마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그러니까 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설사 경력이 1, 2년 차든 30년 차든 명장 밑에 약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일해본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 심지어는 클라이언트의 직원을 저한테 붙여놔도 제가 알아서 그 사람을 가르쳐 갖고 다 써먹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테리어나 건축하시는 분들 또는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쓰고 하는 거를 조리 있게 맞추는지, 그래서 일당으로 쓸 것과 대마로 쓸 것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